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사가 났어요. 회동대 가면 기쁘시겠어요. 글쎄요. 온나라 황제와 사돈이 된다지만 근지옥이 키운 외동딸을 온나라로 보내게 생겼으니 경사인지 불상사인지 알 수가 없네요. 고려말 온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탓에 처녀들은 이따금 곤란한 처지에 빠지곤 했다. 온나라의 사신들이 어여쁜 처녀들을 온나라를 데려가서 높은 관리나 황제의 후처로 삼곤 했기 때문이다. 사실 회동대감은 겉으로는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기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온나라가 고려의 왕까지 마음대로 임명하는 마당에 황제와 사돈이 된다면 벼슬이 더 높아지는 것은 뻔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작 회동대감의 딸 수가랑은 기뻐하지 않았다. 수가랑은 머슴 돌쇠를 몰래 불러 말했다. 네, 돌쇠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거라. 나는 정말로 온나라에 가고 싶지 않구나. 내가 나를 데리고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가서 살면 안 되겠느냐? 아가씨 행여 그런 일이 있었다가는 아가씨나 저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도울 생각이 없다는 말이구나. 그렇다면 그리 말하고 수가랑은 응장도를 꺼내들었다. 돌쇠는 깜짝 놀랐다. 아이고 아가씨, 어서 응장도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나를 데리고 도망간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다. 어서 약속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고 말 테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럼 내일 밤에 떠날 터이니 준비해 두어라.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다. 수가랑이 처량하게 검교를 켜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호롱불이 훅 하고 꺼지더니 어디선가 종자승이 나타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누구시오? 수가랑 아가씨, 놀라지 마십시오. 아가씨를 구하러 왔습니다. 며칠 내로 아가씨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혹 큰일이 닥치거든 한 입에 쌍불 받침 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콩 두 알을 놓고 갈 터이니 한 알은 지금 먹고 또 한 알은 내일 아침 해 뜰 무렵에 바깥에 심으십시오. 그리고는 동자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했다. 동자승이 서 있던 자리에는 정말 두 개의 콩알이 놓여져 있었다. 수가랑은 얼른 콩알 하나를 삼키고 잠자리에 누웠다. 다음날 아침 수가랑은 나머지 콩알 하나를 창문 아래 땅에 심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수가랑은 깜짝 놀랐다. 자신의 배가 남사만하게 불러오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이럴 수가. 그때 마침 수가랑을 보러 온 회동대감도 수가랑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처녀가 아기를 갖다니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게다가 너는 곧 온나라의 황제의 후궁이 될 몸이 아니더냐? 회동대감은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쳤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바로 수가랑을 방에 가둔 뒤 회동대감은 생각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온나라 황제의 후궁이 될 아이가 처리됐으니 나도 무사하지 못하리라. 차라리. 그때 수가랑은 자신이 심어놓은 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콩은 금세 싹을 틔우더니 순식간에 수가랑의 키만큼 자라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입이 무성해지더니 열매까지 맺었다. 그날 밤 수가랑은 자신도 모르게 콩줄기 아래로 다가갔다. 통통하게 여문 콩열매를 만지려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 수가랑을 훅 잡아당겼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강한 힘이 그녀의 허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복면을 쓴 괴한 서너 명이 수가랑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잠시 뒤 우르르 몰려나오더니 회동대감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회동대감이 보낸 자객이었던 것이었다. 일이 실패한 것을 깨달은 회동대감은 밖으로 달려나오면서 외쳤다. 여봐라! 수가랑이 도망쳤다! 집 안팎을 샅샅이 뒤져라! 반드시 잡아 목숨을 거둬야 한다. 순식간에 집안이 시끄러워졌다. 집안의 머슴과 종들이 모두 달려나와
수가량을 찾느라 법석을 떨었다. 그 사이 수가량은 돌쇠와 함께 준비해 두었던 폐물만 챙겨 달아났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두 사람은 그만 뒤쫓는 하인들의 눈에 띄고 말았다. 그들은 말을 몰고 큰 칼을 휘두르며 두 사람을 바짝 쫓아갔다. 이제 죽었구나. 어찌한단 말인가. 수가랑은 낙심하고 말았다. 이제 말을 탄 머슴들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숨을 곳도 없었다. 오른쪽 콩밭이고 왼쪽은 절벽이었다. 앞은 막다른 산이었다. 순간 수가랑의 머릿속에 스치는 말이 있었다. 바로 동자승이 한 말이었다. 큰일이 닥치거든 한 입에 쌍불 받침을 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수가랑은 그 말에 한 자씩 한 자씩 풀어보았다. 한 입에 쌍불 받침이란 무엇일까? 그 낱낱의 글자를 합쳐보니 다름 아닌 콩두자였다. 맞아, 콩밭으로 피라라는 이야기였어. 돌쇠야, 콩밭으로 뛰어. 두 사람은 콩밭으로 내타 달렸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수가랑과 돌쇠가 콩밭으로 들어서자 뒤쫓던 말들이 우뚝 멈춰서는 것이었다. 말들은 힝 소리를 내며 등 뒤에 탔던 머슴들을 떨어뜨리고는 콩을 먹기 시작했다. 말에서 떨어진 머슴들은 뒤늦게 일어나 말을 올라타려 했지만 말들은 꼼짝하지 않고 콩만 따먹었다. 오히려 뒷걸음질로 머슴들을 걷어차 버렸다. 그 틈을 타 수가랑과 돌쇠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다음 날 날이 셀 무렵 두 사람은 콩밭 끝을 다다랐고 그곳에서 수가랑은 아이를 낳았다. 수가랑과 돌쇠는 아이의 이름을 콩밭에서 낳았다 하여 전대두라 지었다. 뒷날 아이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